제가 또 가출도 한 두세 번 했거든요. 하도 이제 아버지가 뭐라 하니까 제가 가출을 하면 꼭 꽃샘추위가 와요. 제가 거기서 정말 우연치 않게 홈런을 2개를 때린 거예요. 쟤 누구야? 장성호 쟤 누구야? 그래서 제가 해태타이거즈에 또 빠른 순위에 받을 수 있었고, 처음에는 이제 김웅경 감독이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부응을 못했죠. 제가 이제 뭐 개막전 3번 타자였는데 뭐 프로 별거 아니구만.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만에 2군을 가게 돼요. 처음에 야구를 접하게 된 것은 언제신가요? 원래 야구를 좋아했고요. 그 MBC 청룡 팬이었고, 그래서 늘 야구를 좀 챙겨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지금 뭐 아시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간 야구라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있어요. 그 예. 잡지가 있었어요. 잡지라고 해야 되나? 예, 맞아요. 그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 그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그 매주 서점에 가서 그 주간 야구를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사실 지금도 약간 숫자에 강한데 선수들의 등번호,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연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주간 야구에 이제 다 이제 기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외우는 재미였어요. 그러니까 야구를 정말 좋아했죠. 데이터를 네. 연습하셨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숫자를 또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 어렸을 때 그 주간 야구를 보면서 약간 자연스럽게 이제 숫자라는 개념에서 조금 이제 편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제 막 지내던 찰나였죠. 이제 초등학교에 소년 한국일보라는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이제 예. 그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신문을 이제 우연찮게 이제 보는데, 조그맣게 이제 아래 칸에 충암초등학교에서 그 야구부원을 모집을 합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테스트를 이제 보러 저 혼자 갔었어요. 부모님도 안 가고. 근데 간다고는 말씀드리고 아니요,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떨어질 네. 수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괜찮았나 봐요. 전화번호를 이제 쓰고 왔는데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아, 야구부에 이제 합격을 했다. 아버지하고 엄마는 이제 뭐니 이게. 네,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자초지종 설명을 드렸죠. 거기 이제 야구 부장님하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김태수 감독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구를 이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때 왜 눈독을 이렇게 들이셨을까요? 뭐 키나 하드웨어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어렸을 때도 이제 그 동년배들보다는 조금 이제 키가 크긴 컸는데 그 야구를 그렇게 뭐 잘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테스트를 봤을 때 그 어떤 행동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좋게 봐주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야구를 이제 권하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안 된다.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선입견들이 이제 야구를 이제 하게 되면 스포츠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죠. 제가 야구를 또 안 시켜 주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단식을 해버렸죠. 한 일주일간. 그래서 제가 이제 야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도 참 많은 생각을 하셨겠네요 당시에. 애가 밥을 안 먹을 정도니. 일단 자식이 밥을 안 먹으니, 네. 그리고 뭐 자식이 뭐 성인도 아니고 그렇지. 그냥 시켜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충암은 고기야구에서도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 고등학교인데, 그러면 계속해서 쭉 야구를 하셨어요? 야구를 그만둔 적도 있다고?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야구를 쭉 했죠.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올라갈 때 잠시 야구를 그만뒀었죠. 그냥 야구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하기 싫었는데 계속 또 해야 되는 건데 또 마음은 하기가 싫고, 그래서 이제 팀에서 약간 무단 이탈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2년간 이제 배트를 놓게 됐죠. 근데 2년간 쉬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2년을 쉬었어요. 네, 이제 그때 이제 당구가 많이 늘었죠. 자꾸 당구 얘기로 가네요. 부모님이 속을 많이 썩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어머님은 오히려 이제 야구를 그만뒀을 때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셨는데, 중학교 때도 야구를 이제 잘하다 보니까 아버님이 이제 기대치가 조금씩 높아지잖아요. 이제 경기가 있을 때마다 이제 휴가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월차 같은 걸 내면 이제 경기를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야구 그렇지. 잘하는 부모님을 딱 갔을 그렇지, 때 맞아. 어깨가 이제 또 맞아, 약간 맞아. 힘도 들어가고. 네, 누구 아빠 왔다고. 그렇죠. 가면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아버님이 하고 싶어 하셨고, 약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버님도 이제 삶의 어떤 그 동력을 이제 찾으신 거죠. 활력도 찾고. 그렇죠. 예. 네. 그런 시기에 갑자기 야구를 그만두니까 이제 아버님이 속상했던 거죠.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야구를 그만둔 것뿐 아니라 제가 또 이제 가출도 한 두세 번 했거든요. 하도 이제 아버지가 뭐라 하니까 그러니까 집에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돈도 떨어지고 날씨도 춥고 하니까. 근데 희한하게 제가 가출을 하면 꼭 꽃샘추위가 와요. 날씨가 좋다가도 이상하게 추워져요.
겨울에 유독 야단을 많이 치셨나 보죠. 다시 그러면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고3이 되면 이제 진로에 대한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막 하고 있는 찰나에 저희 아버님하고 가장 친했던 그 학부형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 학부형님이 이제 저를 늘 이제 좋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2년 동안 이제 놀고 있으니까 성호 다시 한번 야구를 시켜보는 게 어떻겠냐. 감독한테 이야기는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너 이제 1년 있으면 너 이제 성인이 뭐 먹고 살래? 너 뭐 먹고 살래? 진짜. 뭐 이런 식으로. 예. 저도 이제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문득 다시 한번 야구를 해볼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고민을 했죠. 하면 잘할 자신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선뜻 스타트를 못 걸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아이 그래 한번 1년만 한번 참아보자.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충안고등학교가 순천 효천고등학교에서 동계훈련을 하고 있을 때 저희 그 아버님하고 저하고 그 아까 말한 그 제 후배 아버님 셋이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이제 죄송하다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야구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한 며칠 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와 근데 미치겠는 거예요. 다시 도망가고 싶어서. 무슨 전생에 빠삐용이었나. 한 2년 동안 이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타이트해야 되니까 이제. 막 죽겠는 거예요. 다시 도망갈까를 한 번 딱 고민을 했어요. 그 순천 효천고에서 합숙을 할 때. 근데 한 번만 딱 참아보자.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딱 한 번만 참아보자 했거든요. 그때 만약에 도망을 갔으면 아마 야구를 못했을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가장 아픈 이별의 순간에 가장 든든하게 우리 가족을 지켜줘 정말 감사했습니다. 세상 가장 든든한 가족처럼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광주 남문장례식장 95년도 봉황대기에서 전국 고교야구대회 우승을 했어요. 그때 그럼 본인이 이제 돌아와서 방망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그때 성적 기억납니까? 봉황대기 때는 나름대로 잘했죠. 공백이 이제 길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좀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몸이 좀 빨리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봉황대기 이제 우승은 했지만 그 전에 단국대학교하고 이제 가계약을 체결을 한 상황이었고 제가 첫 대회를 굉장히 잘 치렀어요. 이제 대통령배 예선이었는데 졌어요 휴문고등학교. 제가 거기서 정말 우연치 않게 홈런을 2개를 때린 거예요. 처음에 치러졌던 대통령배 예선이 오히려 이제 그 현장을 찾아줬던 많은 스카우트 분들에게 인상적으로 나왔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게 프로에 좀 빠른 순위로 지명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2년 동안 안 보이던 애가 갑자기 나왔는데 그렇죠. 홈런 2방 때리니까 쟤 뭐야 이렇게 된 거야. 딱 그거예요. 제가 이제 스카우터 될 때 이제 김평호 코치님이 완전 여기 나오셨어요. 스카우트였는데 김평호 코치님도 저를 봤을 때 쟤 누구야? 장성호 쟤 누구야? 저도 이제 그 주변 분들한테 들었는데 그 당시에 야 쟤 누구야? 쟤 누구야?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 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튀어나오면 오히려 더 관심도가 그쪽으로 쏠리는. 3학년 때는 프로에 내가 지명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혹시 하셨어요? 아니요. 못했죠. 지명 못했어요. 왜냐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조 증상이란 것도 없었고 아버님한테 뭐 접촉을 해서 우리가 뭐 지명을 할 테니 뭐 이런 사실 뭐 이야기도 없었고 그런데다가 저는 진작에 이제 단국대학교에 이제 가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당연히 이제 캠퍼스 생활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강문길 감독님이었거든요. 강문길 감독님이 대표팀 단골 감독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 장밋빛 미래를 약간 꿈꾸고 있었던 거죠. 국대가 되면 그럼요. 성적도 좋고 군대도 해결할 수 있고. 네,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조금 더 이제 많은 계약금을 받고 이제 프로에 입단할 수 있겠다 이런 꿈은 그리고 있었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내가 프로에 간다고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뭐 가고 싶은 구단이 따로 있었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MBC 청룡은 좋아했죠. 그런데 황금사직이 딱 끝나고 집에 갔는데 김평호 코치님이 와 계신 거예요. 누군지도 몰랐어요. 아버님하고 이렇게 그 안방에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계시더라고. 프로에서 지명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김평호 코치님이 했던 얘기가 1번으로 지명을 하겠다. 2차 1번으로. 근데 사실 2차 1번으로 지명하겠다는 그 이야기도 어떤 건지 몰랐어요. 그 수많은 선수들 가운데 그렇게 빨리 지명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죠. 전혀 몰랐던. 그 대단한 그 지명도라는 걸.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저랑 같이 입단했던 1라운드가 화려합니다. 누구죠? 선수들이.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네임빌려가 제일 떨어집니다.
잠깐만 그러면 혜태 스카우터만 접촉이 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왔었어요? 아니요, 혜태만 왔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무명이었다니까요. 스카우트들이 관심은 있었지만 제가 뭐 프로 와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의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혜태 타이거즈 스카우터 분들은 저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이야. 한 거죠. 그러니까 2라운드로 가면 무조건 뺏긴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이거 1라운드로 지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2라운드 가서 지명을 해야 되는지. 근데 2라운드 가면 앞에 있는 그 팀들이 저를 지명을 할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1번으로 지명을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이야. 하시더라고요. 돈도 많이 받으셨죠? 그 당시에는 이제 1억을 받았죠. 돈을 불과 몇 년 전에 이종범 선배가 네. 7천만 원을 받고 이제 입단을 했으니까 정말 파격이었죠. 그때 당시 1억이면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렇죠. 제가 이제 고1에 이제 김상진 선수 네. 그리고 이제 저보다 훨씬 네임밸류가 뛰어났던 황성기 포수라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트로이카였거든. 저희 세 명이. 이 세 선수가 모두 똑같이 1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야. 이제 1억이란 개념이 만약에 다른 팀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빛이 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혜태타이거즈라는 구단 자체가 약간 이제 돈이 조금 없고 다른 팀에 예, 비해서 예. 정말 뛰어난 선수들의 계약금을 굉장히 짜게 주는 그런 구단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1억을 받는다? 그런 걸로도 저는 이제 굉장히 뭔가 이제 자부심이 생기면서 입단을 한 거예요. 혜태로 가게 됐잖아요. 당시만 해도 혜태가 그렇게 무서운 팀이었는데 근데 아마 제가 알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망설여졌을 거예요. 아예 몰랐구나. 네. 혜태 타이거즈가 QL이 센지는 몰랐어요. 들어와서 보니 QL이 센 것 같던데 프로를 또 처음 경험을 해보니까 다른 팀들도 다 이렇게 QL이 센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막 그 야구를 한 2년간 안 했고 네. 그리고 근데 또 집에서 또 가출도 했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 나름대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뭔가 규율이 세지 않았던 그 팀에 갔다고 한다면 저는 프로에서도 아마 야구 일찍 그만뒀을 거예요. 아. 나름대로 또 선배들이 또 굉장히 그 카리스마 있는 그리고 야구를 잘했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그 자유분방함이 묻혔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거기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프로 생활도 이렇게 수월하게 좀 하지 않았나. 제 성격과 좀 약간 다르게. 제가 길을 필 수 없는 사실 워낙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많아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묻어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김평호 스카우터의 눈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에는 감독이 상당히 힘이 있었으니까. 일단은 뭐 스카우트를 해서 제가 이제 입단을 했으니까 그때 있었던 스카우터 팀의 어떤 그 안목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봐야겠죠. 그러고 나서는 사실상 저는 김웅용 감독님한테 혜택을 많이 받았죠. 딱 들어와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김웅용 감독님이 이제 좌타자를 이제 좋아한다는 그렇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약간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을 좋아했는데 예. 제가 이제 키가 1m 83인데 그 당시에 제가 들어왔을 때 저보다 이제 큰 선배들도 있지만 저보다 작은 선배들이 더 많았어요. 힘 있는 좌타자가 혜태 타이거즈에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웅용 감독님이 저를 봤을 때 쟤를 한번 키워볼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주변의 환경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김웅용 감독님한테 자연스럽게 어떤 그 기회를 부여를 받고 처음에는 이제 김웅용 감독이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부응을 못했죠. 건방을 떨다가 제가 이제 뭐 개막전 3번 타자였는데 건방을 떨었죠. 뭐 프로 별거 아니고 막 그러다가 어머 이거 매일 경기를 해보니 아마추어 때는 매일 경기를 안 하잖아요. 한 경기하고 한 3일씩 한 경기하고 일주일씩 네, 그렇죠. 체력이 완전히 충전이 된 상태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체력이 고갈되는 걸 못 느끼잖아요. 근데 프로는 매일매일 경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만의 루틴이라든가 체력 관리가 없게 되면 이게 체력 떨어지는 게 순식간에 보입니다.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건방을 떨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만에 2군을 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김웅룡 감독님 눈에 조금씩 이제 벗어나게 되면서 기회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찰나에 김성환 코치님이 딱 주니치 연수를 마치고 부임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제가 또 김성환 코치님과 이제 외다리 탑법을 만들면서 이제 김웅룡 감독님의 눈에 다시 이제 들기 시작을 하면서 또 다시 이제 기회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오게. 김웅용 감독님한테 눈밖에 났을 때 어떤 미움을 받았나요? 여기 지금 대전에서 경기 끝나고 숙소까지 뭘 뛰어가라고. 뭐 일화가 유명하고요. 뭐 감독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때는 다 법이었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뛰어가야 된다는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뛰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냥 택시 타고 되거든요. 실제로 택시를 네. 탄 사람이 김성환 네. 전설이었습니다. 아 김성환 감독님은 타셨을 거예요. 네. 장성에서 탔다고 그랬어.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제가 이제 김웅룡 감독님의 기대에 부응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김웅룡 감독님의 어떤 그 어명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그 어명을 어기기가 싫은 거죠. 왜냐면 저한테 기회를 주시고 또 저를 주전으로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아, 개막전에 3번을 넣어줬는데. 네. 김웅룡 감독님이 하시는 지시 같은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로 이제 인식을 하고
뛰어온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게임을 다 뛰고 끝내고 거의 1시간을 뛰어갔으니까 와. 다음날 또 게임을 해야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추억인데 지금 만약에 다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안 뛰어가죠. 김은영 감독님께는 전화 좀 문안 인사 드립니까? 김은용 감독님 그 파순자치 때 제가 이제 네. 간 적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타이거즈 모임이 있었는데 예, 맞아요. 그때 한번 뵙고 그리고 이제 간혹 뵈는데 최근에는 연락을 잘 못 드렸어요. 김은영 감독님 뵙지도 못했고 그래서 늘 뭐 죄송한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장송호 전설을 생각하기에 김웅영 감독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이제 30년대 생이시니까 감독님이 그 당시에 그런 피지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많지가 많지가 않잖아요. 않죠. 네.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강하고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만큼 저는 순수한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위치이다 보니까 감독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본 김웅영 감독님 너무 백지처럼 순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실 지나고 나니까 너무 좋고 그때가 이제 그립기도 하고 만약에 지금 같은 김은용 감독님의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더 김은용 감독님 말을 잘 들었을 거예요. 96년도에는 제가 인터뷰 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감독님 아시겠지만 네. 그 라면 사건 빡 김은용 감독님이 발로 차고 저 새끼 저기 보내라 그래요. 한국 시리즈 96년도에 우승을 했을 때 뭘 받았냐면 접시를 받았습니다. 접시에 그 한국 시리즈에 들어간 엔트리 명단 있잖아요. 코칭 스태프 그게 적혀져 있는 접시를 줬는데 저는 엔트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 접시를 못 받았습니다. 6타수 6안타일래 김주영 선수처럼 네. 안타 4개잖아요. 그 네. 사이클링 네. 그거 하죠.